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사랑과 그리고 이별에 관한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삶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에 어울리는 책들에서 해답을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해답까지는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책 속에서 그 감정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완벽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은 또 희열감과 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삶은 일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책들을 추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별을 했을 당시에 정말 하루 종일 방에 박혀서 책만 읽었었어요. 직접적으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책들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책들이 많았는데 세 가지 책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사랑의 과정 속에서 권태기라든지 혹은 잦은 싸움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인이 완벽하다는 선언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징표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떤 사랑이 우리를 상당히 실망시켰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에서 나오듯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광기를 드러낸다.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한 인간 외에 무엇을 보는 걸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의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이상으로서의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할 때 이때가 진짜 사랑의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단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은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실을 겪었을 때 이 책을 읽고 인생책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저는 제 주위에 이렇게까지 사랑과 이별에 유난을 떠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내 친구들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별했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너무 유난이구나. 내가 비정상적이고 내가 너무 나약한 인간이라서 더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모든 생각을 이 책에서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라고 하면 스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스토리라인에 뭐 스포가 있든 뭐 반전이 있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적인 상황을 두고 그 화자가 어떻게 자신의 심리를 묘사하는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또 알랭드 보통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별에 관한 아픔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뒷부분부터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읽었을 때는 이 책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부분을 가면서 와, 이 책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랑과 이별에 이렇게 유난 떠는 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인상 깊은 구절이 많아서 제가 필사를 가득가득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구절을 골라드리자면 사랑을 주는 사람도 받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할 문제인가? 비록 내 사랑에 희생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을 뿐이다. 나는 순교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사랑을 하고 또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이 사랑했는데 너 먼저 떠나버리는 거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따지기에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을 한 게 어떤 희생과 순교의 관점에서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 그 마음이 행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한 거고, 또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행복이 크다면 왜 같이 사랑을 주고받기로 해놓고 떠나가냐 라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알랭드 보통의 문학이 저는 좋은 이유는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참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창피할 수도 있을 만큼 솔직하게 글에 담아낸다는 게 저는 되게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받아 적어야 돼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석원 작가님의 2인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석원 작가님은 보통의 존재라는 이 노란 책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작가님이 책을 전부 다 읽은 사람으로서 보통의 존재라는 히트작보다도 2인조 그리고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이 두 가지 책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라지면 살아야 될 이유를 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게, 내 인생은 그 남자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뤄온 것들, 그리고 행복했던 것들, 또 다른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한 명의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한 책이라고 느꼈어요. 바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짧았던 좋은 시간들이 지나면 결국에 항상 덩그러니 혼자가 되었다. 그러고 나면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난 내가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스스로 떨치기 어려울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그 일을 되풀이하기가 싫어졌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정말 공감했던 부분이, 사랑이라는 게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잖아요. 그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통제할 수 없는 행복이 내 인생에 너무 큰 비중이 되어버리면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던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잘 만날 수 있을 때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때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엄청 히트쳤던 책인데,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이에요. 정말 관심 없는 분야이기도 했고, 비문학도 문학도 아닌 어떤 장르인지 분류하기조차도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책 뭐지? 약간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던 책인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의문이 풀립니다. 아,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루하게 빌드업을 했던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앞에 너무 지루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루한 과정을 꼭 참고 읽어서 받을 수 있었던 희열, 이 우리의 보상이었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이게 사랑과 이별이랑 무슨 관련이지 싶으실 수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이별이나 상실을 겪으신 분들께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랑 그리고 이별에 관한 책들을 골라봤는데요. 제가 이별을 해서 올리는 영상은 아니고,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별을 했을 때였어요. 극한으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한번 추천해드려봤습니다.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